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 저는 또 좋은 매물이 있다고 해서 좀 보러 나왔는데요. 너무 일찍 나와서 잠깐 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얘기하는 영역은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관심이 사라진 지 꽤 오래된 영역이에요. 그런데 모든 자산이 그렇잖아요. 물론 미래의 수요가 언제 들어올지는 맞출 수 없지만 만약에 사람들의 수요가 들어올 거라고 예측이 된다면 매 판단 근거 하에 계산이 됐든 아니면 어떤 자료를 모았든 간에 만약에 내가 미리 저렴한 가격에 사놓으면은 그때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지난 자산이 상승하는 시간 동안에 많이 보셨겠지만 먼저 가지고 있던 분들보다 유리한 포지션은 없어요. 사람들이 수요가 한번 몰려들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제가 보러 나온 영역이 뭐냐? 상가주택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아마 우리 기억 속에서 굉장히 저 멀리 가 있지 않으세요? 상가주택이 한동안 붐이 불었죠. 특히 신도시로 익스테리어가 엄청 예뻐요. 내 스타일대로 지은 내 건물에서 꼭대기층에서 여유있게 살면서 아래에서 세를 받아 먹는다. 그리고 뭔가 웅장한 거대한 덩어리의 부동산, 건물주, 내 자산을 소유한다. 이런 로망까지 뭔가 나를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동시에 내 노후를 책임져주는 동시에 지가 상승까지 받을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굉장히 한동안 인기가 많았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별 소리가 안 들리시죠? 상가주택 요새 어떨까요? 상가주택이 뭔지 한번 쪼개볼까요? 상가주택은 사실 단어일 뿐이죠. 상가주택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단어죠. 상가주택은 원래 다가구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 중에서 1층을 근린으로 깔아서 거기 가게를 넣고 2, 3, 4층이나 2, 3층에 일반적으로 주거상품을 넣고 꼭대기층을 좀 크게 잘 뽑고 루프탑을 뽑아서 주인 세대나 우량한 세대를 하나 넣는 거, 이게 약간 상가주택의 개념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층은 가게고 2, 3층은 약간 작은 방들이 있는, 경우마다 달라요. 그런 주거상품이고 꼭대기층은 좀 훨씬 더 좋은 주거상품이고 요런 케이스가 있어요. 좀 높이 쌓은 건 5층이니까 1층, 2, 3, 4층, 그리고 5층, 그리고 루프탑이죠. 자, 요 상품을 쪼개보면은 어쨌건 다가구 주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 예전에 이미 영상을 한번 올렸습니다. 지금 빌라 시장이 어떨까요? 지금 빌라 시장이 무너지는 이유는 전세 시장을 임의적으로 망가뜨렸기 때문이에요.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세 사기범들은 때려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범죄자예요. 범죄 집단이고. 그런데 원래 있던 사람들인데 정부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 심하게 때렸어요.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전세 시장까지 빌라 시장은 다 죽었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면 빌라의 전세가 죽은 이유는 전세 자금을 못 돌려받을까봐 그런 건데요. 전세 자금을 못 돌려받을까봐 제일 공포심이 심한 게 다가구 주택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 명 명의 하에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여기 나머지의 전세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안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상가주택이 이런 모양새를 띠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 3, 4층 또는 5층까지 전세로 세팅됐던 상가주택은요, 전세금을 한번 올렸어요. 2020년도 8월달 이후에 2020년도 말부터 2021년도에 전세금 펌핑을 많이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많이 다시 들어왔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전세가가 요새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상이한데요. 상가주택촌 중에서 인근의 아파트가가 전세가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같이 내려가요. 그런데 인근의 아파트 전세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같이 올라가요. 이런 상황을 예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새 전세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가주택 가격도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실제로 좀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투자금이 적게 들었고 이게 재테크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가성비가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새 어떨까요? 요새 어떻겠어요? 세입자분들이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의 전세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인근의 아파트 전세도 내려갑니다. 그리고 인근의 아파트 전세 세입자도 안 구해집니다. 그 월세 놓으면 되지 않냐? 맞아요. 맞는데 그거는 대출이 자유로울 때죠. 대출이 자유로우면 대출로 돈을 메꿔 놓고 나머지 월세를 받아서 대출 이자를 충당하는 게 프로세스인데 지금 이게 안 되는데 이렇게 한 것 중에서 덩어리가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상가주택이에요. 근데 플러스 알파가 또 있습니다. 1층의 상가가 이제 상태가 어떨까요? 여러분 요새 신도시 가보시면 상가주택 중에서 이면으로 돌아가시면은 1층 상가 공실이요 수두로 빽빽합니다. 왜?
말씀드렸잖아요. 인기가 좋았다고. 인기가 좋으면 어떻게 한다? 많이 짓는다. 또 상가도 많이 짓죠. 그러면 당연히 공실이 나죠. 과잉 공급이 된 거예요. 특히 속도가 좀 빨랐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코로나 들어왔죠. 그리고 대출이자 올라갔잖아요. 다 한번 합쳐볼까요? 1층의 상가의 장사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1층의 공실이 날 확률은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습니다. 살아났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망한 가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새 창업을 많이 할까요? 창업을 해야 신도시를 새로 채워넣습니다. 2, 3, 4층의 전세 내려갔습니다. 세입자 잘 안 구해집니다. 나간다는 사람 많습니다. 대출이자도 올라갔습니다. 세금도 올라갔습니다. 상가주택을 무리해서 들어갔던 타이밍이 있죠. 언제죠? 2018, 19, 20, 21 4년 동안 상가주택에 무리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무리했냐면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거 하나로 노후 대비를 할 거니까. 자, 이분들 중에 지금 곤란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늘까요, 줄까요? 늘어나고 있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네가 급매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러 가는 건데 싸요. 싼데 중개사님들은 흥분했죠. 싸다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싼 게 아니라 기존에 비쌌죠. 그래서 그걸 근간으로 봤을 때 한동안 급매는 늘어날 거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의외로 상가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거기 원래 원주민 분들 계시고 굉장히 저렴하게 취득하신 분이죠. 생각보다 중간에 샀다가 급매로 내놓을 분들이 많진 않은데 문제는 이분들이 만약에 급매로 내놔서 매도가 안 되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을 더 내릴 수밖에 없고 경매 물건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전히 상가주택을 통해서 노후를 대비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 특이한 상품이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1층에 장사, 2, 3, 4층에 전세, 5층에 나, 그리고 가족들 손주들 오면은 위에 루프탑, 이 옥상에서 놀고 그 옥상에서 물놀이도 하고 딱 이렇게 예쁘게 세팅된 건물이 있어요. 하나 갖고 있으면 뿌듯한 거, 소유욕이 충족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꽤 괜찮은 곳도 잘하면 급매로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금리라던가 전세 문제도 계속 이렇게 가진 않거든요. 심지어 하다못해 전세자금 반환 대출이 살아나게 되면 이 리스크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올해 내 정도까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맞출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건 기회는 기회입니다. 제가 오늘 보러 나가는 매물도 멀쩡한 매물이에요. 멀쩡했던 매물인데 타이밍이 너무 안 좋은 게 1층 세입자분 나간다고 하고요. 2, 3, 4층 전세에 분명히 문제가 생겼고요. 이분이 이 와중에 플러스 알파로 하시던 사업이 요새 힘들 수가 있잖아요. 사업이 휘청거리면서 목돈이 필요하시대요. 그럼 목돈은 필요한데 돈은 빠져나가고 대출은 어렵고 낼 돈은 늘어나니까 죽을 맛이니까 내놨잖아요. 내놨는데 요새 상가주택이 쉽게 팔리겠어요? 안 팔려요. 왜냐면은 가보시면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 다가구 촌이나 다세대 촌이 그렇게 거래가 되고 막 활기를 띠고 있는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돈은 급한데 계속 악화만 되니까 더더욱 급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가서 완전히 이렇게 안 좋은 얘기로 좀 후려칠 수가 있는 거죠. 큰 덩어리이죠.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게 상가가 있지만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세금에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주거용 상품은 다주택자가 사면은 여전히 취득세가 중과세거든요. 그러면 살 사람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급매로 나오면은 투자자가 좋아요. 투자자들은 급매로 나오면 나중에 이게 차익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되게 매력적으로 느끼는데 세금 때문에 진입이 안 돼요, 지금. 그러면 급매로 내놔도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 상황을 도합해 봤을 때 누가 더 급하냐? 상가주택이 만약에 급매로 나왔다? 급매로 안 내놓을 분들도 많아요. 체력이 되는 분들이 많고 워낙 저렴하게 산 분들이 많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수요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매물이 되게 많은 건 아니에요. 이 상가주택이 은근히 급매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래도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 요새 전세 시장, 코로나로 1층 상가 흔들렸을 땐 괜찮았거든요. 버티시는데 요번에 전세 빠져나가면서 전세 세팅 중심으로 돼 있던 물건들은요 흔들립니다. 많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상가주택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이런 분들은 저는 지금 한번 나가서 사장님한테 요번에 전세 세입자 빠져나가면서 돈 못 구해서 급매로 흔들리는 매물, 기존에 있던 매물 중에서 완전히 마음이 풀려버린 매물은 없는지 평소에 여러분이 관심 있던 동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인기 있는 동네는 아직이에요. 그런데 워낙 많거든요, 얘네가. 신도시에도 다 있고 서울 내나 서울 근교에 있는 신도시에도 다 있어요. 거기 한번 쭉 재미삼아서 거긴 다닐 때 재밌거든요. 둘러보세요. 그러면은 은근히 금매들이 있다는 걸 느끼실 거고 그 안에서 진짜 상황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사실은 더 깎아달라면 내려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떠세요? 상가주택으로 노후를 대비하실 분들은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무조건 사라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어디 동네 가서 어떻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관심이 있는 분들 한도 내에서 분명히 눈이 가실 거예요. 그거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전 가서 물건 볼 거거든요. 근데 옛날 진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깎여요. 완전히 지금 상황이 뒤로 몰리신 분이거든요. 전세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또 나중에 보고 잘 되면은 공유를 드릴 건데 제 기준은 아직 초급면 아니에요. 그래도 가서 볼 만큼 매력은 있는 가격까지 왔고 이분이 얼마까지 내려줄지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도. 왜냐면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이 좀 평소에 콧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상황마다 확실히 매도자 매수인의 상황이 바뀌는 것 같고 지금은 뭔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고통받는 시기가 아직 끝나진 않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